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예. 평화자동차 사장이 북한의 김양근을 만난 얘기를 오늘 모든 신문이 다루고 있네요. 예, 저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평양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최근에 평양에 갔다 온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했다는 말이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성공단이 잘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DMZ 평화공원도 잘 될 거다라고 김양건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서울에서 공개한 거는 김양건 부장하고 사전 조율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양건의 간접 메시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양에서 김양근과 평화자동차 사장이 만나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느냐? 그렇겠죠. 오케이 해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공약을 지키고 싶으면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협조하란 그런 얘기 같네요. 예, 모레 개성공단 7차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남쪽이 협조를 하면 다른 남북관계 사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런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했고 북한이 개성공단 회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모레 개성공단 회의에서 만약에 합의가 나온다면 개성공단도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셈이고 또 김양건의 말대로 다른 남북관계 사안도 쉽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좀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이른바 조언자들이 좀 강경파라서 걱정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박상권 사장이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몇 마디를 했죠? 김정은 집권 1년 동안 과거 10년간 변했던 것만큼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평양의 경우에 대대적인 미화 사업을 해서 도시 미관이 크게 좋아졌고 전략 사정도 나아진 것 같다. 평양 시내 전차들도 점차 버스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상을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북중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조중동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보도였는데 네. 평양의 이런 변화를 보면 이거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실상, 이것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네. 또 박상권 사장은 북한이 관광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총 6개의 관광 특구를 만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중국한테 도움받는 거 말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의 관광 상품이라는 게 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행 상품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네. 자, 한미연합훈련이 일주일 뒤에 시작되는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열립니다. 이런 훈련이 있으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는 자동적으로 스톱이 되니까 모레 개성공단 회담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나온다면 이 파행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훈련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이 훈련을 비난하는 것도 상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데요. 특이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서 비교적 조용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비난을 하긴 할 텐데 박상권 사장의 말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이 비난의 수위가 어떤가라는 걸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에 구금된 미국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북한에 대한 적대 범죄 행위로 구금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2주 전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평양주대 스웨덴 대사관에서 전달받았다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밝혔습니다.
가족들한테 온 편지도 공개됐는데요.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면을 받는 거고 미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케네스 벤은 구금 9개월을 넘어서면서 북한의 최장기로 복역한 미국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는 카터라든지 뭐 클린턴 이런 사람 전 대통령들이 가서 데려왔었는데요. 케네스 벤한테는 그동안 아무도 안 갔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근데 북한한테 뭘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보내면 데려올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안 할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네. 자, 나라 밖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본도 폭염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고요? 예, 일본 폭염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섭씨 40도를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도가 넘는 데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사람이 전국에서 1,781명이었고요. 그중에서 4명이 사망하고 12명은 의식불명의 중태입니다. 어제 전국의 927개 관측 지점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서 35도 이상이 측정이 됐는데 올해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또 도쿄 같은 경우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의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뭐 일본 외에도 아시아 지역이 날씨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베이징은 폭우와 벼락 때문에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요. 또 필리핀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최소 33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일본은 더운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참. 예,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라크에서는 연쇄 테러가 있었다고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인근 지역에서 토요일에 카페, 시장, 공원 이런 곳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소 6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는 이드 알 피르트라는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가 지금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만 최소 11건의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요. 주로 시아파 거주지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과거 집권 세력이었던 수니파가 현 집권 세력 시아파를 공격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카에다의 테러 첩보 때문에 예멘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정작 터지는 곳은 이라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에만 1,000명이 넘게 테러와 총격으로 희생되면서 폭력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자, 유럽은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골치를 썩고 있다고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바꾸려고 자전거 대수를 늘렸던 유럽의 도시들이 새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고 독일 슈피겔지가 보도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북부의 소도시 그로닝겐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50%가 넘는데 네. 거치 대수가 태부적인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정체 현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가 느린 자전거를 추월하는 현상, 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의 시비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는 조금씩 나오는 갈등인데 네. 유럽에서는 결국은 자전거 공간은 인도에서 뺏으면 안 되고 차도에서 뺏어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참. 또 다른 소식이 뭐가 있죠? 미국에서 러시아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6개월 남았는데요. 요즘에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민간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 CIA 요원 스노든한테 러시아가 임시 망명을 허락한 문제, 이게 가장 컸고요. 네. 또 러시아에서 최근에 동성애 혐오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니까 미국의 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소치올림픽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의 망명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올림픽 보이콧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성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이념 갈등 때문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했었고 미국이 또 그 보복으로 소련이 84년 LA 올림픽에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뉴스는 없습니까? 예,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강경 불교도들이 종교 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통칭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불교도가 다수고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는 소수인 나라들입니다. 토요일에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불교도들이 이슬람교 사원을 공격하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부상자가 생기고 통행 금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금요일에 불교도 폭도들이 이슬람 사원과 또 신도들이 사는 집 이런 데를 공격해서 집 70채가 불타고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미얀마의 이런 충돌은 작년부터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폭력 사태는 이 다수파인 불교도의 책임이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이러다 보면은 또 소수파들도 극단화가 되면서 갈등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 같은 사람들한테 뭐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종교 갈등을 중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지금 많은데 아웅산 수치도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딜 가나 이 종교 갈등이 참 문제네요.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